자,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의 내년 2월. 지금부터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나요? 2달은 좀 먼저 2달 반? 2달 반? 네. 내년 2, 3월 혹은 4월 스케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일단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좀 저희가 좀 훔쳐보고 싶습니다. 한번 내년 2월에 한동훈 전 대표는 무엇을 할 것이다. 한번 예상해 주십시오. 지금 한동훈은 보수당에서는 정치 생명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글을 올려주셨고, 아니야, 나는 한동훈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십니다. 한동훈을 제명하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역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한동훈 대표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기여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의 기여, 정리에 찬성을 하시는지요? 일단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12월 3일 날 밤에 18명의 의원을 이끌고 계엄 해제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 해제에 동참한 거는 보수당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 면모를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는 보수당에서는 별로 흔하지 않죠. 네. 팬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논리력이 좋고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다. 그렇죠. 저거는 저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국회 뭐 질의나 청문회 뭐 이런 데서 다 확인을 네. 했던 거죠. 자, 이제 이렇게만 쓰면은 또 많은 분들이 너네는 지금 뭐 한동훈만 지금 편드냐 막 이렇게 또 욕을 하실 그거 지금 아닙니다. 준비하고 그거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종의 저는 윤 대통령과의 불화, 이거는 왜 저희가 꼽았냐 하면 무슨 사람에게 충성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당대표로서 당정 협의를 얼마나 네. 원활하게 잘 했느냐. 네, 몇 네. 점이라고 보세요? 100점 만점에요. 네. 저는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의 낙제점. 낙제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 점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하고 한 전 대표하고 저는 뭐 책임이 정말로 공이 둘 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저는 단점 한계는 원탑. 네. 너무 저희가 들은 바로는 당내에서 좀 선배 의원들하고 스킨십도 좀 많이 쌓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없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네. 저거는 뭐 인생이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검사로서도 제일 잘 나갔고. 하지만요, 요거는 잘 또 나왔거든요. 스마트한 뭐 요거랑 또 연결이 돼요. 연결이 원래 되는 스마트한 겁니다. 사람이 네. 그렇게 성격이 원만한 경우가 없잖아요. 장점은 곧 단점이네요. 네, 네. 근데 왜 저는 아까도 저희가 한동훈의 장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장점하고 단점이 논리력, 빠른 판단력. 저게 장점이기도 한데요. 너무 빨랐어. 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 빨라. 저는 저게 한계로 정말 작용했다고 봅니다. 너무 빠르게. 맞습니다. 저 내란자백이라고 저희 쓰는 게 뭔 말인지 모르시죠? 12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 2차 담화 때 맞습니다. 국힘의 모든 걸 당의 모든 걸 맡기겠다 그거 말고 두 번째 네. 내가 길게 얘기했던 두 번째 담화 때 꿋꿋이 내가 싸워 나가겠다 때 바로 내란자백이라고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민주당의 정말 폭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고발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국정이 안정되지 않아서 계엄을 네. 했다고 이건 내란 자백입니다라고 바로 얘기를 얘기했죠. 했어요. 그 담화가 끝나고 나서 아마 30분이 지나지 않아서 한 10분 내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속도에서는 네. 한동훈 대표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것도 있잖아요. 내가 계엄했나. 저것도 저 의원총회 발언은 직후에 나왔죠. 의원총회에서 네. 내가 계엄했나, 내가 투표했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것도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불이 난 집인데 거기에서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저거는 두고두고 한동훈 대표의 정말 실책으로 저는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인데 네. 같은 여당의 대통령이
탄핵이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을 내놓은 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당 지도부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최고위원들 몇 분 사퇴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저희 그날 특별 생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당 대표도 가만히 있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죠. 라고 예상을 했고 어떤 형태로든 한동훈 대표는 그냥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는 그 자기 입장 그 장면에서 아마 즉흥적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또 네. 제가 뭐 가결표 던진 것도 제가 찬성표 네. 던졌나요? 네. 제가 계엄했나요? 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걸 길미로 어쨌든 이른바 한동훈 대표 리더십을 계속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가지고 나를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아마도 뭐 자기 거취를 결정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 못할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하니까 그에 대한 항변 차원에서 나왔는데 저희 생각에는 저것도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랐죠. 대통령 담화에 대한 내란 고백이라는 것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네. 언어를 용어를 조금 더 순화하고 내용은 짚어주면서 다른 방식을 언어를 택했으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방금 내가 계엄했나 그것도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발언 그리고 좀 더 그렇죠.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고 이런 아까 뭐라 하시면 한동훈의 장점 빠른 판단력 근데 말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 강점과 번갈아서 좀 보여주세요. 강점 강점과 단점 예. 저 한계 예. 저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한동훈의 어떤 자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저는 팬덤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른 판단력 논리력 아니요. 계엄 해제에 동참을 아. 했었던 저 기록은 저는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정치인으로 혹은 보수에서의 대권 주자로 올려놓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이른바 거라 저거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나네요. 저희 예, 계엄 하던 날 저 얘기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네,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계엄 해제에 동참했고 네, 전날 본회의장에서 네. 표결 의원도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아닌데도 굳이 들어갔잖아요. 그날 들어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팔짱을 끼고 뒤에 있었고 네, 끝난 네.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와가지고 네,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계엄 해제 정족수는 150명을 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넘깁니다. 당연합니다. 네, 넘기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맞습니다. 국힘에서의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이 계엄 해제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힘을 실어준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국힘이 저기에 표결에 다 안 빠졌다면. 들어갔으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민주당이 국힘은 정말로 아니 맞습니다. 저렇게 들어가서 표결을 했는데 내란 동조 세력이다 무슨 뭐 그렇죠.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저기를 정말 안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국힘은 거의 무슨 내란 세력이다. 이런 종류의 보수는 내란 세력이다. 이런 종류의 아마 캐치프레이즈를 엄청나게 뿌렸을 거예요. 계엄 그런데 세력이라고 했죠. 예, 예. 내란 세력, 계엄 세력. 우리나라에 정말로 이게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데 보수도 당당히 함께 들어가서 투표를 했다. 이 기록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한동훈 대표의 판단력과 저는 업적으로 저는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이 빠르다, 뭐 성급했다, 뭐 그때 뭐 배신자 프레임이 있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은 뭐 정말 대선 국면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말로 보수 여당에서 후보가 없다. 정말 한동훈이 강한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그런 얘기들은 분명히 많이 희석될 수 있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동의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2월에 네. 한동훈 대표가 뭘 할 건데 네. 한 2월쯤에는 다시 돌아오나요? 어떤 형태로든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월이나 저는 3월쯤? 예, 조갑재 대표가 이준석 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젊을 때 김영삼 같다. 뭐 앞으로 김영삼이 될 제목이다.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막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시는가는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네. 한동훈과 이준석이 원팀이 되어서 뭔가 우리나라를 잘 발전시키면 좋겠다. 경쟁과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윤석열에게 도전했다가 네. 밀려난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네. 범보수 진영에서 살아남은 유이한 정치인이다. 네. 둘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 조갑재의 의견입니다. 조갑재 선생의 의견이고 내년에 40세가 되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판에서 50대 한동훈과 경쟁 협력하면서 정치 교체, 세대 교체의 깃발을 들고 국힘당과 민주당의 검투사 정치에 도전하는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 네. 그러니까 이 조갑재 씨는 한동훈 대표가 곧 열릴 네. 정치판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군요.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정치 대선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네.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이준석이 우리가 정치를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계속한다면 우리가 같은 길에서 만날 것이다. 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또 어제 또 페이스북에 써놨단 말이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 뭔가 이준석과 한동훈 두 사람의 어떤 부분에서의 정치적 이해가 네.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한 전 대표의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 이 칭찬 뭐 이런 거 네.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 했던 것들이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랬다. 이거는 약간 자기도 대표를 해봤고 한동훈도 대표를 해봤고 그리고 윤석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했던 그런 공감대를 은근히 건드리네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내년 2월에 저는 여전히 지금 선거가 이제 2개월 동안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선거 기간이 2달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여권에요? 당에서는. 여권에. 국민의힘에. 예. 뭐 여러 사람이. 뭐 있죠. 일부에서는 김문수 장관도 안철수도 또 얘기를 하시고, 안철수도 안철수 올라오실 장관도 있고, 그렇죠? 안철수 장관이라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그쵸? 지금 저 오늘 조원 네. CNI 조사를 보시면은 예. 뭐 그 사실 한동훈 대표의 그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가 네. 8%까지 떨어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7%로 또 올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까요?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미워하더니 예. 한동훈 대표 사라지니까 본인이 또 올라가는 또 효과는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네. 다른 조사인데 네. 지지정당별 차기 대권 이제 적합도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21.7로 또 떨어졌고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내였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7.7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4.5인가요? 저희도 네. 뭐 14.5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는 지금 어떻게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에서는 물러났지만 네. 대표에 물러났다고 해서 어떤 뭐 대권 적합도 조사나 이런 데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빠질 이유가 전혀 없죠. 빠질 이유 없죠. 네. 그래서 계속 이것들의 수치가 변화가 있을 거고 이 과정에서 내년 2월이나 3월쯤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은 또 어마어마한 격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그 헌법재판소가 네. 탄핵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조기에 낸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대선 일정이 네. 앞당겨진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고 뭐 어떤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내년 봄에 2, 3월에 이런 뭐 헌재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나오지 않고 맞습니다. 계속 심의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출석 요구나 뭐 이런 것들 헌재에서 정말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헌재가 이렇게 빨리 일을 처리하는 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나가서 직접 변론을 하겠다 내가 네. 내 신상을 직접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이. 그래서 변호인들하고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가겠다고 하니까 네. 과정에서 이게 또 진행이 되다 보면 맞아요. 어떤 식으로 헌재에서 심의가 이루어질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